안녕하세요. 2020년도 전국 대학 상담학과 협의회 학부생 논문 발표에 참가하게 된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정윤, 정다희, 최은선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 사이에서 주관적 외모 만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발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연구를 시작하게 된 목적, 변인들의 의미와 그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논의 및 재현 순으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의문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이 확산되고 SNS와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악성 댓글이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할애하는 인터넷 중심 세력인 20대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할수록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악성 댓글을 많이 단다는 블랙 유머가 대학생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데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개인 내적 요인을 밝혀낸다면 그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작 등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과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이 자존감, 언어적 공격성 등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두 변인 사이에서 주관적 외모 만족 정도가 매개 효과를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의 주요 정의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외모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 외모 만족도는 외국 선행 연구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적 표상이 매력적으로 인상된다고 지각하는 낙관적 태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행연구인 김성희 2005년도 논문에서는 본인이 평가의 주체가 아닌 사회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외모의 차이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외모 만족도를 평가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 주관적으로 신체적 표상에 해당하는 겉모습에 대한 만족도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듯이 이에 대한 정의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의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스스로가 내린 주관적 평가라는 관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로젠버그의 입장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며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언어적 공격성의 조작적 정의를 현행 연구에서 언급한 것으로 정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디 공격성은 파괴적, 처벌적 행동으로 타인을 향해 행동하는 것이고 공격성으로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중 언어적 공격성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을 보이며 그 수단으로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관계를 보면 전통적인 공격성 연구에서 낮은 자존감은 공격성을 향상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존감과 공격성은 연관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로 인해 연구자들은 자존감과 공격성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외모 만족도를 그것으로 설정하고 자존감과 공격성, 특히 언어적 공격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간의 관계를 밝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외모 만족도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 만족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높은 외모 만족 정도가 높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의 인과관계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자존감이 주관적 외모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 만족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관적 외모 만족과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언어적 공격성이 악성 댓글의 사용 집단과 비사용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공통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 사용 집단이 우월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월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것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로 방어적인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 만족도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외모 만족과 언어적 공격성은 직접적으로 두 요인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1. 대학생의 자존감이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 대학생의 자존감이 주관적 외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 대학생의 주관적 외모 만족도는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4. 대학생의 자존감이 주관적 외모 만족도를 매개로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8명의 결칙치를 제외한 219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측정도구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존감 척도의 타당화 검사에서 8번 문항이 언어상의 모호성으로 해석 과정에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는 결과가 나와 8번 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으로 진행했습니다. 주관적 외모 만족도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설문지로 사용된 외모 만족도 척도의 3번 문항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외모 만족도의 정의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 본 연구에 맞게 단일 문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언어적 공격성은 부시와 페리가 개발한 공격성 척도인 AQ는 다른 공격성 척도들과는 다르게 특질 분노의 하위 요인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며 타당화 검사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기에 본 연구의 언어적 공격성 척도로 사용했습니다. 자료 분석으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상관과 회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가설 1이 지지가 됩니다. 둘째, 주관적 외모 만족도는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가설 2도 지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주관적 외모 만족도와 언어적 공격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이뤘습니다. 이는 주관적 외모 만족도와 언어적 공격성은 유의한 상관관계임을 나타냈으므로 가설 3이 지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귀 분석입니다.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 사이에서 주관적 외모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적 공격성을 종속 변인으로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 만족도를 차례로 독립 변인으로 넣어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1단계에서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를 보았는데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자존감과 주관적 외모 만족도는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 자존감은 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주관적 외모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개 변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0.07가량 감소되었음을 통해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외모 만족도가 완전 매개가 아닌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벨 테스트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Z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주관적 외모 만족도의 간접 효과가 유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 만족도가 높으며 언어적 공격성도 높다는 정적 상관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외모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악성 댓글을 달 것이다 라는 블랙 유머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시와 페리는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며 서수균, 권성만은 자기애성을 통제하고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관적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 사이에서 매개 효과를 한다는 가설이 성립되면서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대신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언어적 공격성은 자기의 성향이 강할수록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자기의 성격장애 척도의 세 하위 요인 중 권위성 요인이 있는데 이는 우월감에 대한 욕구와 높은 상관을 보입니다. 우월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높은 수준은 악성 댓글자들의 성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시하자면 어느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했으며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외모 만족 수준 또한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합해 봤을 때 악성 댓글자들의 성향은 자기의 성격 장애와 유사한 혹은 일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재원입니다. 첫 번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200명이 넘지만 그대로 적은 인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남녀 성비의 비율이 불균형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상에서 나타나는 익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어적 공격성만을 살펴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주관적 외모 만족도,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했던 점과 선행 연구에서 밝힐 수 없었던 자존감과 언어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외모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밝혀 악성 댓글과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연결시킬 수 있음을 밝혀낸 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